다음 달 2일과 3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가족펀드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입학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소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과 겹치는 의혹 규명부터 나선 겁니다. 고려대 총학생회가 조금 전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2차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도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K가 미국에서 LG를 상대로 배터리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LG는 지난 4월 SK가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로 합의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불발 위기를 맞았습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 부인과 딸, 그리고 남동생 등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충돌했고 임명 철회와 임명 강행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증인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단 46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 46초는 저희가 이 첫 번째 리포트를 소개하는 딱 이 정도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 3일 열기로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늦어도 오늘까지는 증인 채택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맞서 회의가 46초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며칠째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유한국당이 회의를 끝내버린 겁니다. 가족 증인의 채택은 매우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의 진행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주십시오. 청문회 일정은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수년하여 정하면 됩니다.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다음 달 2, 3일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주말 새 여야가 증인 채택에 극적 합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국회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절차를 밟아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황아람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직무유기, 무책임이란 표현을 써가며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비판 대상을 국회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불법이 드러난 게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3일 오전에 재송부 기간을 결정할 예정인데 기간은 최대한 짧게 잡을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중에 조 후보자를 전자결제로 임명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가족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가족 펀드로 부르는 사모펀드를 먼저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족 외에는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가족들이
돈을 빌려서까지 그 펀드를 굴리는 운용사의 지분을 샀었죠. 최주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관계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해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 실태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펀드 운용 과정에 본인이나 가족이 개입했는지 집중 수사 중입니다.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투자 약정한 뒤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 5천만 원을 출자하고 처남이 부인 돈까지 빌려 운영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인 건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여기에 오촌 조카가 펀드 운용사 총괄대표 직함을 써 실질적 운용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일제히 출국한 오촌 조카 등 핵심 인물 3명에게 검찰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라는 특성상 늦으면 늦을수록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치우고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의 비난, 인사청문회 일정 등과 상관없이 수사는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검찰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도 확인 중입니다. 자, 검찰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에 내가 여기서 인턴을 했었다고 기재했던 키스트의 연구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 소환입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낸 이력서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모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과정이 등장합니다. 지난 2010년 고려대 입학 당시엔 고교생 신분으로 인턴을 했다고 적었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당시 고교생 인턴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밝혀 허위 인턴 의혹이 일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게 맞고 그 전에는 없었는데. 또 지난 2011년 3주간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근무한 기간은 닷새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아가 조 후보자 딸 인턴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단기 인턴은 정식 공고 없이 선발하기 때문에 채용과 수료증 발급에 부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센터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스펙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려 학교 진학에 사용했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 시절에 조국 후보자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변호인 선임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하셨나요? 법률 조력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조 후보자의 가족 변호인은 조 후보자 일과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를 찾았습니다. 수십 분간 머무르며 수사팀 관계자를 면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청와대에 합류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 아래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인걸 변호사입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청와대를 떠나 변호사로 전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채널A 취재진에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의 변호인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가족 사모펀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부인을 둘러싼 의혹의 상당 부분이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과 겹치는 상황에서 당시 정황을 잘 아는 이 변호사가 구원투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모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부정입학 의혹을 규명하라며 두 번째 촛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조 후보자가 졸업한 서울대학교 동문회에서는 조 후보자를 제명하자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진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우천 속에 예정보다 늦게 시작된 고려대 학생들의 2차 촛불 집회. 지난 촛불 집회보다 참석 인원은 적었지만 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는 겁니다. 입시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당혹스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국 딸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과정부터 해서 이렇게 되게 수많은 비리들이 많은 거 보고 좀 자괴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1차 집회와 달리 총학생의 주도로 열린 오늘 집회에선 참석자들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특정 정당과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회 장소에는 진영 논리를 배격한다는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졸업한 서울대 법대 동창회에선 조 후보자를 제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재윤 전 대법관 등 법대 졸업생 50여 명의 이름으로 건의문이 동창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창회 측에는 제명 조치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조 후보자가 실제 제명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도 총학생회 차원의 단체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90%가 넘는 학생들이 단체 행동에 찬성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줄지어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방학 중이지만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학교에 나온 겁니다. 부산대 총학생회가 그제부터 이틀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체 행동 여부 투표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해 9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단체 행동에 반대한 학생은 849명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분들도 총학생회가 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부산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산대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뿐 아니라 지도교수였던 노한중 교수가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배경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전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8일 열린 부산대 1차 촛불 집회엔 30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찬성률로 단체 행동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2차 촛불 집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부산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은 조 후보자의 고향이자 딸의 특혜 장학금 의혹 때문에 부정 여론이 높아진 곳이죠. 한국당 집회 분위기는 윤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부산에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이름은 누구냐? 조국입니다. 연단에 오른 한 학부모는 후보자 딸의 특혜 장학금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큰아이는 학교를 휴업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남들은 단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장학금을 무려 9차례나 독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학생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아주 위선적이라는 걸 느껴가지고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이 집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청년층의 분노를 대변하듯 집회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젊은이의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사퇴 압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공개 대담을 요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 전태일이라는 단체입니다. 행사 장소로 전태일 기념관을 빌리려 했는데 기념관 측이 거부했습니다. 배경을 우현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대담을 요구했던 비정규직 일용직 청년들의 권익단체 청년 전태일. 밑바닥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흑수저인 우리의 삶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나의 출발선은 같은가라고 묻는 대담회 안내 포스터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대담회 장소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청년 전태일 단체로부터 대관 신청을 받은 전태일 기념관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기념관 측은 노동 권익 개선을 추구하는 대담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너무 큰 이슈라서 대관 규정에도 그런 행사는 물러간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올해 4월 말 개관한 전태일 기념관은 서울시가 건립해 전태일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이수호 관장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청년 전태일 단체는 내일 대담에 조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청년들의 요구를 전하는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궁금하실 겁니다. 응답자 57%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젊은이들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60% 가깝게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7%였고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은 27%였습니다. 40대를 뺀 전 연령대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는데 20대와 30대에서도 절반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20대는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의혹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20대들이나 10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조금 더 반대되는 상황을 갖지 않을까. 일반 학생이라면 불가능한 일을 다른 학생들은 자신도 그런 기회를 누려보고 싶고 좀 더 경험해보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조 후보자에게 청문회를 통한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냥 아직 청문회 일정 잡히고 청문회 하고 거기서 다 얘기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잘 하지 않으실까. 조 후보자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수록 조 후보자를 감싸는 여권 인사들의 업무 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에선 조속한 장관 임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인사의 공개적인 엄호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라디오 출연 발언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지금까지 봐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검찰 압수수색 하루 만에 유시민 이사장이 침묵을 깨자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지금의 상황을 비이성적인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좋아요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피의 사실 공표는 범죄라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조국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데 이어 오늘 서울 도심에선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학가에서 잇따르고 있는 촛불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가 열린 겁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언론과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하루속히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로 수세에 몰린 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여권과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네, 이 혼란스러운 조국 정국의 한복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나섰습니다. 자신이 지난 대선 때 공공기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일까요?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어젯밤 SNS에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며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딸에게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며 계속된 의혹 제기에 대해 부당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자신의 경험에 빗대 조 후보자 딸에게 조언한 겁니다.
항공원에 근무를 했느냐 이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 안 한 건지 일부 준 것만 확대 해석을 하는 식으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문 씨는 지난달 SNS 계정을 개설한 뒤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는 문 씨의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민감한 정치 현안의 전면에 나서자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인의 특혜 의혹부터 소상히 밝히라고 압박했고 바른미래당은 싸구려 오지랖이자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의 SNS 계정이며 대통령 아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범여권의 반격이 시작된 상황이죠.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와 함께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출근길마다 보통 초반엔 정책도 설명하다가 사과를 좀 많이 했는데 요즘 달라졌다면서요? 네, 조 후보자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꾸지람을 들으며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지만 꽃을 선물 받았다며 지지층에게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조 후보자 지지층은 일주일 전부터 꽃보다 조국 이벤트를 진행하며 조 후보자에게 꽃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 반전을 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을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는 흐름이 하나 있다는 걸 봤고요. 요새 인터넷 보면 보통 실시간 검색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관심 있어 하는구나 하잖아요. 거기에도 눈길을 끄는 게 있죠. 네, 조 후보자 지지층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조국 힘내세요, 정치검찰 아웃 같은 문구를 집단적으로 검색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보고 싶다 청문회라는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등장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이거 특정 세력이 검색어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있으면 클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응원의 글들을 읽게 된다, 그런 거군요. 자, 그럼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정의당이 굉장히 장관 후보자들한테 비판적 얘기도 가끔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좀 말이 달라졌습니다. 심상정 대표 지난 26일만 해도 과연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거든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이 그토록 원하던 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는데요. 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날치게 해주고 정의당 데스노트에서는 조국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쭉 있었는데 좀 궁금한 것이 어떤 것이 계기가 됐을까? 사실은 이제 의혹들은 계속 켜켜이 쌓여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응원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어떤 겁니까? 바로 여기서 밀리면은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 정부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만약에 낙마한다면 정권의 개혁 이미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 추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이쯤에서 막아보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신조어가 생겼다면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 말처럼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썼던 글들이 어쩌면 지금을 이렇게 예상했을까 싶을 정도의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계속 나옵니다. 조 후보자 지난 2013년 5월에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했는데요. 이걸 당시에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6년 뒤 본인의 상황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조금 전이죠.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이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브리핑한 영상을 공유하면서 돌파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사실은 조 후보자가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검증 동의할 리가 없는 거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돼야 된다.
절제돼야 될 것들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국회는요, 법무장관 외에도 다른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순서였는데 조국 후보자를 빗댄 발언들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진보 성향 언론단체 대표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좌파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한일전 축구를 할 때 아베가 심판을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투자 의혹 등을 제기하며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다른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비판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언론계 조국에 보니까 과거의 한상혁 후보자가 현재 한상혁 후보자한테 방통위원장 맡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해명 기회를 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정 사회의 의뢰를 많이 받은 게 그게 편향적이다. 중립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게 볼 수 있나요? 그 MBC 사건을 13년간 60여 건 정도 했다는 내용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수임한 것만을 가지고 제가 MBC에 편향됐다거나 뭐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딸의 대학 입시에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엄마 찬스 4번, 5번 써서 무수능으로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국 후보자 지금 국민의 분노를 일고 있는데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조국 캐슬이 될지 이정욱 캐슬이 될지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가 Y대학에 어떻게 갔을지 이거 당연히 검증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건 송구스럽다면서도 딸 입시에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공을 들였지만 무산됐죠.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맞춰 김 위원장이 방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국 영자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함께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북한에 또다시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 대신 경제 발전을 택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 스스로 밝힌 의지라며 북한이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선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방남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청와대가 주한 미군 용산기지를 포함한 26개 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맞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올해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반환 협상 추진 의사를 사전 통보했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던 10개 자사고들이 내년에도 자사고 지위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일반고로 강제 전환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8곳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당국이 경희고와 이대부고를 비롯한 자사고 8곳의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지만 법원이 이 결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입생 모집을 앞둔 학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학교는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위법하게 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를 몰고 갔던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학부모들도 무리한 자사고 죽이기의 결과라고 비판합니다. 지금까지 학생과 학우원님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인 피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자진사퇴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법적으로 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일시적인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에서는 법원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걸로 보여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학생들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홍콩 시위의 상징적인 인물 조슈아 웡이 경찰에 체포됐다. 한나절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는 취소됐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이끌고 있는 조슈아 웡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홍콩 데모시스토당은 웡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7시 반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뒤 경찰 본부로 연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슈아 웡은 5년 전 17살의 나이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홍콩 우산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엔 홍콩 시위를 주도하며 캐리람 행정장관의 퇴진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What we realize is Carrie Lam just chose to say sorry and that's all and totally ignore the request of Hong Kong citizens. 또 홍콩 경찰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아그네스 초우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high-profile arrest before the 31st of August protest is because they want to spread right terror towards the Hong Kong protesters. 하지만 조슈아 웡 등 두 사람은 오늘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홍콩 주둔군을 심야에 교체하고 홍콩과 인접한 선전에서 무장경찰의 훈련 영상을 공개하는 등 시위대 압박에 나섰습니다. 홍콩 경찰도 내일 예정된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면서 내일 대규모 집회는 취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남미 페루에서 어린이 유해 227구가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500년 전 아이들을 이렇게 희생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민지 기자입니다. 고고학자들이 한데 모여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척추와 갈비뼈가 선명합니다. 몇몇 유해에선 머리카락과 피부도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700km 떨어진 우안차코에서 227구의 어린이 유해가 발견된 겁니다. 지금의 엘니뇨와 비슷한 이상 기후를 막기 위해 500년 전 치무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희생된 어린이 유해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집니다. 유해들은 모두 머리가 바다를 향해 묻혀 있었습니다. Sumando a lo que hemos hecho el año pasado y el 2016, aquí hemos sumado una nueva cantidad de niños sacrificados de la época Chimun. 10세기쯤 출현한 치무 문명은 달의 신을 숭배해왔는데 의식을 치를 때 어린이와 동물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인근 바다 절벽에서 어린이 140여 명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가 오늘 아침이 돼서야 귀가했습니다. 밤샘 조사를 본인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혐의 대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가 다소 지친 표정으로 경찰서를 나섭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해 밤을 새워 조사를 받고 나온 겁니다. 양 전 대표는 해외 상습 도박 혐의는 14시간, 성접대 혐의는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 열람에만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양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했지만 경찰이 질문을 하면 직접 나서 길게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려 했습니다. YG 회사 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유흥업소 여성들을 모나코에 보내 성매매를 시켰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잠시 휴식한 것 외에는 잠도 자지 않고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가 이번 출석 때 최대한 많이 소명하고 싶다며 자진해서 밤샘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해 양 전 대표의 추가 소환이나 구속이 필요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 청와대 인근에선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1,500명에 이르는 요금 수납원 전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조 소속 요금 수납원 400여 명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대열을 갖추고 청와대 쪽으로 구호를 외칩니다. 어제 대법원이 수납원 368명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걸 근거로 소송에 불참한 나머지 수납원도 전원 직접 고용하라며 청와대에 요구하는 겁니다. 대법원도 판결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공사와 청와대가 답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 의무는 소송에 참여해 이긴 수납원만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분들 그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도로공사는 다음 달 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톨게이트 노조는 추석 전에 정부와 도로공사가 수납원 전원 직접 고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에서 벌이고 있는 집단 농성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래 농업인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귀농 창농 박람회 에이팜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에 맞게 스마트팜 기술은 물론 기발한 창농 아이디어가 가득합니다. 안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토양이 없이 자라는 상추. 수로에 영양분이 첨가된 물만 흘려주면 됩니다. 비료에 대한 사용량도 적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운영 비용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 신호를 수신해 일렬종대로 반듯하게 물을 심어주는 자율주행 이양기와 똑똑한 온실도 있습니다. 이게 온실과 연동된 태블릿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농작물에 물도 주고 온도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2019 에이팜쇼에서 선보인 첨단 농업입니다. 스마트팜의 확산과 함께 전체 귀농 가구는 줄었지만 청년 귀농인은 늘고 있습니다. 30대 건축 설계사는 말 농장주로 변신했습니다. 누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도시에선 불청객인 벌집을 수거해 도시의 양봉장을 만든 청년 양봉업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벌을 살려요. 그 살린 벌을 이제 비팜, 도시 양봉장에서 키우고 그 키운 거를 사회 소외계층분들이 도시 양봉장에서 관리 운영을 합니다. 곤충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한 창농 아이디어로 가득한 에이팜쇼는 오는 일요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가을로 가는 길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우선 이번 주말은 완연한 초가을 날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지역은 오전에 잠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남해안에 위치해 있는 비구름 때문입니다. 이 비구름이 장기간 머무르면서 다음 주 내내 비를 뿌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남부와 제주, 중반부터는 전국에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부 지역은 이미 큰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하수구나 배수구 점검 철저히 하고 공사장 등 산업 현장에서도 미리 집중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서늘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27도 등으로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영서와 남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가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조심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한미동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한 미국 대사가 햄버거를 맛보는 이 사진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해리스 대사가 한국 비판을 자제하라 이런 우리 항의를 들은 바로 이튿날인데요. 안보 행사 2건을 직전에 취소해버리고 바로 여기를 찾은 겁니다. 한미 동맹이라고 늘 생각이 같으란 법이 없습니다. 또 늘 미국 뜻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서로의 국익을 키워가는 소리 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미 동맹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